그 세금제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임구변이라고 합니다. 세금제도 개혁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지난 동영상에서 좀 약간 빠진 게 있어서 좀 틀린 것도 있고, 그 숫자가 좀 계산이 잘못되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계산하느라고 1억에 대해서 10% 세금이면 1,000만 원, 2억에 대해서는 이제 부과해서 20%로 가면은 2억에 20%니까 이제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2, 4. 그러면 처음에 1억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1억에 대해서는 이제 3천만 원을 내는 게 되죠. 즉 부가, 즉 세금이 누진된다는 게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억에 대해서 4천만 원, 그것이 아니고 1억, 처음 번 1억에 대해서는 똑같이 1억 번 사람하고 똑같이 1,000만 원. 추가로 1억 더 번 거에 대해서는 그때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체적인 세율은 20%로 누진이 됐지만 실제로는 1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세금이 되는 거죠. 3천만 원을 모으니까. 그럼 만약 3억을 벌면은 20%가 아니라 이제 30%의 누진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3억에 30%는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1억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제 그 다음 2억에 대해서는 20% 쓰니까 이제 3천만 원을 냈다. 그럼 4천만 원을 낸 셈이죠. 그 다음 1억에 대해서는 9천만 원을 채우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 1억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본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의 비율이 50%가 되는 거죠. 누진세의 제가 보기로는 그것이 누진세 함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또 이런 거를 좀 뭐 알고 있겠죠. 모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금 보면은 그 누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에 대해서 10%고 2억에 20%면 1억 100만 원 번 사람, 1억 만 원 번 사람은 1억에서 만 원 더 벌었는데 몇 배를 내게 되잖아요. 20%니까 총액은 2배지만.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얼마 해서 그 간격과 간격 사이에 탁 걸린 사람들 좀 돈을 낮춰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좀 그거는 연발의 오줌누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카드를 쓸 때, 이제 자기 카드를 쓸 때 이제 1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순수한 우리나라 카드는 외국에 통용이 안 됩니다. 비자나 마스터 등등 이런 것과 제휴가 되지 않으면은 외국에서 통용이 안 되죠. 외국에서 가령 마스터 카드를 갖고 와서 자기가 쓰면 통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받는 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상호주의에 어긋나잖아요. 우리 카드는 저쪽에서 안 되고, 저쪽 카드는 우리한테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거대 카드사들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결제가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따지면 우리 카드가 외국에서 안 되니까 외국 카드도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외국인이 자기 카드를 갖고 와서 카드를 쓸 일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인천국제공항이나 뭐 김포국제공항 뭐 등등등 이렇게 출입국 관리소에 와서 입국할 때 입국하고 나서 거기서 바로 임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되죠. 받아서 거기서 환전도 하고 뭐 환전하고 카드 발급받아서 거기에 원화로 충전하고 다니면서 원으로 쓰는 거죠. 쓰면은 거기에 10% 세금이 붙는 겁니다. 물론 10% 세금을 카드로 썼을 때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스템 완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결제했다. 이제 그러면 110만 원이 되는 거죠. 세금 포함해서. 카드사에서 100만 원을 가져갔다가 수수료를 지하고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돈을 보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세금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세금 10만 원은 이제 국세청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시스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시스템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안 할래. 이거야말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안 하고 싶은 거죠. 정치인들이. 자, 이제 지난 동영상에 약간 고칠 거 고치고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뭐를 하냐면은 이제
정부가 무엇인가? 이 책은 여기 있습니다. 네, 책을 하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안 하고 정부란 무엇인가? 실제로 정부라는 존재가 존재합니까? 어떤 개인처럼 뭐 홍길동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나요? 정부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정부가 존재한다고 서로 간에 그냥 뭐랄까 인정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이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법인도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지. 법인은 이제 법인격을 제가 물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법인이 인격을 획득했는가? 그럼 정부라는 존재는 이제 현실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정부일까요? 사람으로 한다면 정부는 대통령 한 사람이죠. 대통령 한 사람이 정부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공무원이나 임명권도 갖고 있고 임면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 그러면 그 실체는 대통령 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나라 1년에서 500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죠. 대한민국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주식으로 많이 가치를 하는데 S전자에 누구 혹은 뭐 K 뭐 회사에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일 부자는 대통령입니다. 500조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의 빌 게이츠, 뭐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뭐 테슬라의 머스크, 뭐 50조에서 100조? 테슬라가 100조라고 했던가요? 뭐 거의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는데 물론 이제 현금만 하는 거 아니고 다 따져서 하는 거겠지만 세계 제일 부자가 100조라고 가정합시다. 대한민국 대통령 500조니까 거의 5배 부자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500조. 내년에는 지금 2021년인데 2022년에는 얼마 전에 국회 예산 통과됐습니다. 600조를 쓴다고 합니다. 재산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민들에게서 100조를 더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대통령이 500조를 마음대로 쓰는데 우리 국민은 지금 쓸 돈이 많이 있습니까? 부자들은 쓸 돈이 있겠죠. 중산층도 쓸 돈이 있습니다. 적당히 서민들도 있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항상 돈은 부족한 법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항상 우리들은 항상 조금씩이나마 허리띠 구멍을 이렇게 한두 개씩 줄여서 씁니다. 정부는 절대 그렇지 않죠. 쓰고 싶은 만큼 씁니다. 왜? 쓰고 싶은 만큼 거둘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가 역시, 정부 역시 지출을 세워서 우리만큼 쓰겠어 라고 하고 돈을 거둘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나 쓰냐, 특히 쓰는 게 중요하죠. 쓰는 것에만 세금을 붙이자는 거예요, 지출에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라 이겁니다. 난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세금 제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떤 결과가 올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세무사가 필요 없게 되죠. 누가 내 회계 장부를 작성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돈을 쓰면 되고 쓰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붙죠. 세무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도 이게 세무서는 존재하지만 세금을 걷는 세무서는 필요 없죠. 세금을 모아서 이제 가지고 이제 국가기관을 뭐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세무서 기능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겠지만은 일단 세무서가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한테 돈을 걷는 세무서. 매월 혹은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세무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세무 공무원도 별로 필요가 없어지죠. 세무 공무원도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집니다. 필요한 사람만 필요하게 되고. 국세청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업무가 줄어들겠죠. 세금을 모으는 기관이 이제 국세청이 되는 거죠. 세금을 걷는 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무서도 별로 필요가 없어지고, 세무서도 필요 없어지고, 세무공무원도 필요 없어지고, 국세청도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세무조사가 사라집니다.
누구나 돈을 쓸 때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세무조사가 사라지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칼이 세무조사라는 겁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탈탈 털어버린다고 하죠. 세무조사 아주 무섭죠. 정부가 국민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가 사라집니다. 세무조사가 없어진 세상. 사업하기 참 좋은 나라. 아무도 누가 나한테 와서 이래저래 얘기를 안 하죠. 뭐 사업하면서 비리를 저지른다고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주주에게 공표를 합니다. 공표 안 하는 데도 좀 있나요? 개인 사업자, 자기가 사업하는 거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세무조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물론 주식회사는 다르죠. 주식회사는 주주한테 공개해야 되니까 거기는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거기는 세무사가 혹은 회계사가 필요할 겁니다. 필요 없으면 자기들이 하면 직접 하든지 그거는 뭐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합니다.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죠. 5천만 명 곱하면은 약 1,500조 나옵니다. 1,500조에 10% 세금을 물리면 150조죠. 150조로 국가 운영을 한다. 국가와 지방 다 통틀어서 150조. 지금 500조. 150조면은 약 3분의 1 조금 더 줄어드는 셈이죠. 600조로 하면 거의 뭐 4분의 1로 줄어드는 건데, 150조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 나는 못하겠어. 말도 안 돼. 500조, 600조 걷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안 뽑으면 됩니다. 우리는 150조 가지고 국가 운영할 수 있어. 물론 국가와 지방이 있으니까 반번해야죠. 75조입니다. 맥시멈 75조예요. 국민이 돈을 다 쓰질 않죠. 적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50조에서 한 75조 사이 정도 국가가 쓸 테고, 또한 50조에서 한 75조 사이를 지방이 쓰면 됩니다. 뭐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쓰겠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이런 세금 제도를 내가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 12월이니까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난 대선 후보들한테 이 얘기가 좀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꼭 그 사람을 찍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돈을 계속 마음대로 걷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들이 풍족하게 쓰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만큼 세금을 내세요. 그럼 내가 그걸로 국가를 어떻게든지 최대한 잘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한테 나는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그 국민이, 어떤 외국에는 뭐 귀족들은 집사를 놓고 둔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도 시종장이라는 게 있죠. 귀족이지만, 근데 그 귀족도 집에 가면 자기 집사가 있어. 대통령, 대한민국의 집사 아닙니까? 국민의 집사? 근데 집사가 많죠. 뭐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제 집사장 좀 올려서. 더 좋은 말이 있군요. 집사총장. 총자 좋아하니까 검찰총장, 뭐 경찰청장 청자 쓰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거에서 뽑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집사총장이죠.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 집을, 대한민국이란 우리 집을 잘 관리해 달라고 업무를 맡긴 집사총장을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넘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하더군요. 근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50억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얘기했는데, 이제 세금 분배 문제가 있어. 어떻게 분배하는가. 당연히
중앙과 지방이 반반 나누는 게 맞지요. 중앙이 절반 가져가고 지방 전체가 절반 가져가고. 지금 500조 작년 2019년 예산 봤더니 500조에 대해서 120조가 지방 교부금이었답니다. 지방 교부금, 지방 정부에 주는 돈.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쥐고 흔드는 거죠. 많이 받아가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그게 이건 나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는 서울 사람이 서울 시민이 회사는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출근해서 경기도에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놀러 가서 제주도에서 식당에 밥을 먹었어요. 거기서 결제를 했죠. 그러면 세금은 그 제주도에서 거기서 이제 결제가 되니까 그 세금의 절반은 국가로, 절반은 제주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울 시민이니까 절반이 서울로 간다 그러면 인구가 제일 많은 지방정부가 제일 유리하죠. 이게 안 되는 거고. 만약 경기도에 회사가 있는데 경기도에 회사를 다니니까 경기도에 세금을 반 보내주라 하면은 회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있는 거, 없는 것은 불리하고. 그래서 지방이 각자 서로 경쟁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결제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절반 가져간다. 서울 시민이 경기도 회사를 다니고 제주도 가서 결제를 하면 세금의 절반은 중앙으로, 절반은 제주도로. 이렇게 하면 참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 정부들이 전부 열심히 일을 하겠죠. 관광 자본도 개발하고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도 이제 없어지죠. 중앙은 절반 걷어서 중앙이 국가 전체적인 일을 운영하고 지방은 또 자기 지역에서 쓰인 세금의 절반을 가지고 자기를 운영하고. 이제 자립도가 없는 작은 단체들, 그 기초단체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돈도 없는데 군수 뽑고 뭐 군의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월급 준다. 어불성설이죠. 재정 자립이 안 되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하고 이제 큰 미국식 연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각 도가 하나의 작은 나라가 되는 거죠. 각각 운영한다. 시는 좀 인구가 많으니까 또 거기서 독립적으로 또 운영한다. 뭐 시를 도에 포함시켜도 상관없어요. 시장 없애고 그냥 임명직으로 하고 도지사가 미국의 주지사처럼 한 명이 국민이 잘 뽑으면 되니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는 이제 잠깐 정리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서 500조 이상 걷어서 600조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나는 대통령을 뽑고 싶지 않아요. 적은 돈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대통령을 뽑고 싶어요. 그리고 세금을 분배하는 방법은 중앙반, 지방반. 장소는 그 결제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그 지역이 반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조사가 사라지는 게 참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정부를 만들었는데 현실은 정부가 반대로 국민을 지배하고 있죠. 난 통치라는 말도 안 좋아합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 총장으로서 국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죠. 이번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대통령 후보들의 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지, 혹은 대통령 후보들이 귀에 들어왔는데 이거 무슨 그런 미친 소리야라고 그냥 무시해버릴지, 아니면은 누군가는 받아들일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